자, 윈도우 화면을 살펴볼까? 와, 창문으로 세상을 보니 잘 보인다. 뭔가 새로운 세상처럼 보이는걸? 선생님, 얘네 또 장난쳐요. 윈도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야겠구나. 윈도우는 이 컴퓨터의 운영체제야. 우리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쉬워. 그럼 이 태블릿 PC는 어떤 운영체제를 쓰나요? 윈도우랑 다른데? 그건 안드로이드라고 해. 스마트 기기의 종류나 제조사에 따라 다양한 운영체제를 쓰지. 아이폰은 iOS를 써. 아하, 그렇구나. 자, 그러면 윈도우 운영체제의 기능을 살펴보고 이야기해보자. 네. 저는 처음 받아서 바탕화면에 아무것도 없길래 당황했는데 그래서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꺼내는 방법을 알아야 했습니다. 윈도우 키를 누르고 기어 모양의 설정을 누릅니다. 테마를 눌러서 들어가지요. 그런 다음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을 선택해서 컴퓨터, 문서, 제어판, 네트워크 등을 체크한 다음 완료하면 아이콘을 꺼낼 수 있어요. 저는 작업 표시줄에 관하여 알아봤어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알 수 있고 소리 조절, 배터리 용량 표시, 인터넷 연결, 터치펜 등을 설정할 수 있어요. 저는 터치펜을 살펴봤어요. 이때는 작업 표시줄에서 펜 모양을 누르고 전 3개 버튼을 눌러서 펜 설정을 들어가요. 글을 쓰는 손을 자신에게 맞도록 조절하고 펜을 사용하는 동안 터치 입력 무시를 선택해주면 펜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써지더라고요. 우와, 선생님도 모르는 기능을 잘 찾았구나. 훌륭해. 그럼요. 그런데 다른 컴퓨터나 노트북에 있는 윈도우도 사용 방법이 같나요? 버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비슷한 것 같아요. 또 윈도우 업데이트를 꾸준히 하면 새롭게 추가되는 기능도 쓸 수 있으니까 꼭 업데이트를 하렴. 이런 살펴만 봤는데 1시간이 지났네. 쉬는 시간이니까 쉬어라. 네. 우와, 진짜 신기하다. 윈도우 재밌네. 이런 기능 있었어? 스마트 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만큼 신체 활동 시간도 많이 줘야겠다. 얘들아, 나가서 좀 놀다 올래? 네. 윈도우의 기능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바탕화면 왼쪽 아래 시작 메뉴를 누르거나 윈도우 키를 누르면 시작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시작 메뉴에서는 윈도우의 기본 프로그램이나 사용자가 설치한 프로그램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 시스템 종료, 결전, 다시 시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를 들 때는 시스템 종료를 선택해주세요. 만약 업데이트에 대한 안내가 있다면 업데이트 후 종료를 선택해주세요. 기어 모양 아이콘을 선택하면 윈도우의 다양한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필수적인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설정에서 테마를 선택합니다. 관련 설정에서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을 선택합니다. 바탕화면 아이콘에 컴퓨터, 유지통, 문서, 제어판 등을 선택한 후 적용을 눌러주면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생깁니다. 다음은 윈도우 업데이트입니다. 윈도우 업데이트는 여러 장치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향상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백신 등을 추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업데이트 확인을 눌러 꾸준히 윈도우를 업데이트해줍니다. 다음은 인터넷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하단 작업 표시줄에 지구 모양 아이콘을 누르면 사용 가능한 무선 인터넷이 표시됩니다. 원하는 와이파이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연결을 체크해줍니다. 인터넷이 연결되면 아이콘 모양이 변경됩니다. 만약 랜 케이블을 연결하였다면 다른 모양으로 변경됩니다. 인터넷이 연결되었다면 브라우저를 활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PPT, 엑셀, 워드 같은 소프트웨어와 윈도우즈 설치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학기 초에 안내문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매년 연간 계약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어떤 것을 제공하는지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같은 것을 제공을 하고요. 5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집에 있는 PC나 태블릿, 스마트폰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윈도우 10 무료 업그레이드 설치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사용자당 1TB의 원드라이브를 제공합니다. 저도 그래서 잘 쓰고 있습니다. 네, 먼저 가입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가입하는 주소는 여기 나와 있지만 해당 교육청, 저는 경상남도 교육청이라 되어 있죠. 경기도 교육청 오피스 365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대부분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을 인증하고 사용자 정보를 눌러서 회원가입을 하면 됩니다. 이때 인증 코드가 있습니다. 인증 코드는 외부로 유출되면 불법 사용이 되기 때문에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0000으로 가려두었습니다. 아마 학교나 기관에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선생님이 경기도 교육청 오피스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링크가 이렇게 나옵니다. 눌러보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클라우드 서비스, 똑같이 오피스 365와 한컴 하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한글이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라면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로 검색을 했더니 똑같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시도에서 제공을 할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오피스 365로 검색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계정 생성부터 해보겠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오피스 365 시스템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렇게 계정 생성란이 있습니다. 여기는 교직원, 아래에는 학생입니다. 학생 계정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정 생성하기 전에 여기 위에 보면 이렇게 도움말이 있습니다. 도움말을 읽어보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도움말에 들어오니까 학생 계정이나 교직원 계정 생성, 윈도우 업그레이드 방법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학생 계정 생성 먼저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가입을 하면 되는 절차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에는 보호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인증을 하고요. 네,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아이디를 만들면 됩니다. 비밀번호를 어렵게 특수문자, 숫자, 영어 대소문자를 섞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만든 다음에 꼭 적어두세요. 가장 중요한 인증 코드입니다. 인증 코드는 학기 초에 가정통신문으로 받았거나 학교에 정보 담당 선생님이 있으면 받으면 됩니다. 인증 코드는 영어 숫자로 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담당자에게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관에서 똑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교육청 담당자에게 문의해도 됩니다. 확인을 하면 계정 생성이 완료됩니다. 계정 생성이 완료되고 나면 여기 로그인에 들어와서 주소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선생님의 소프트웨어 MS 경남 계정으로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로그인 하니까 로그인 상태를 유지할지 묻습니다. 선생님 컴퓨터니까 예라고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 하니까 오피스 365 썸네일, 그 다음에 메타버스 강의했던 것들, 그 다음에 학교에서 했던 것들이 쭉 나오네요. 자, 여기서 오른쪽 위에 보면 앱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앱 설치해서 오피스 365 앱을 설치하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 버튼을 누르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다운로드 받고 설치한 다음에 로그인을 하면 된다고 표시가 잘 되어 있네요. 오피스 파일이 나옵니다. 여기서 계속을 눌러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내려받기가 완료되었고요. 폴을 누르니까 이렇게 오피스 셋업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면 됩니다. 실행을 하면 작업이 잠시 후 완료된다고 하면서 조금씩 설치가 됩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피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계정을 만들고 나서 여기서 시작하거나 로그인해서 내려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윈도우 설치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여기 도움말에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도움말에서 왼쪽으로 쭉 가서 윈도우 10 업그레이드를 누르면 이렇게 업그레이드 가이드가 나옵니다. 가이드 1번, 2번이 있는데 이미 PC에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옛날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거나 윈도우도 다양한 버전이 있는데 다른 버전이 설치되어 있을 때 이렇게 에듀케이션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가이드입니다. 보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설명서라고 나오지요. 쭉 여기서 이 링크를 눌러서 아까 만든 계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이미 컴퓨터에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절차대로 하고 나면 CD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품키가 나와 있죠. 이 제품키를 받아서 우리 컴퓨터에서 정품 인증을 하면 됩니다. 자, 윈도우 여기 보면은 여기 시스템에 있습니다. 시스템에 윈도우 11 에듀케이션 활성화 상태라고 되어 있죠. 아마 비활성화 되어 있거나 미인증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변경키를 눌러서 아까 받은 제품키를 정품 인증을 하면 됩니다. 네.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을 때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운영체 내 미포함
윈도우가 설치되지 않은 그때는 다른 방법으로 윈도우를 먼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USB가 필요합니다. USB 찾아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한 5,000원 아래로 나옵니다. 용량은 32기가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구매한 USB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USB를 연결하고 나서 먼저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포맷을 해야 합니다. 포맷을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보면은 용량 이렇게 나오고요. 이때 FAT32와 NTFS가 있는데 기본값으로 포맷을 합니다. 자, 한번 포맷하면은 모든 디스크의 데이터가 지워집니다 라고 나오죠. 확인을 해서 깔끔하게 포맷을 합니다. 이번에는 구글 검색창에다가 윈도우 11 다운로드라고 누릅니다. 제일 위에 이렇게 윈도우 11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니까 가장 최신의 윈도우 11 설치 파일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아래쪽에 설치 미디어 만들기를 눌러서 새 PC나 중고 PC에 윈도우 11을 다시 설치하거나 새로 설치한다. 이때 부팅 가능한 USB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자, 지금 다운로드를 누르니까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파일을 실행을 합니다. 미디어 크리에이션 이렇게 나오지요. 얘를 누르면 이렇게 윈도우 설치 프로그램이 몇 가지 항목을 준비하는 중이라면서 또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한국어와 윈도우 11 되어 있죠.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선택한 후에 우리가 USB 한 개에 꽂아놨죠. 얘를 눌러서 다음. 이렇게 하면 윈도우 11을 다운로드 하면서 PC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진행률이 쭉 진행이 됩니다. %가 되면 윈도우 USB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윈도우가 설치되지 않은 컴퓨터나 노트북에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윈도우를 사용하다 보면은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라고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선생님도 지금 윈도우 11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쓰던 윈도우를 업그레이드 하면 불필요한 파일들이 조금씩 생기고 그런 것들 때문에 컴퓨터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USB 만든 것처럼 새로 설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들어진 USB를 노트북에 연결해서 새로 설치하는 방법은 차후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오피스 365 계정 생성하고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윈도우즈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정품 소프트웨어들은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요. 이렇게 우리가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있으니 꼭 활용하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